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추석 전후로 있었던 이슈들을 소화해가는 과정으로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양시장에서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들도 코스닥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보다는 지금 다소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점점 좀 다시 상승 추세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마감장인데요. 자, 이번 주 남은 기간이 이제 이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귀한 시간 열심히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전문위원님 방송 열심히 챙겨보셨더라면 오늘도 정말 귀한 수익 누려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릴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 마치고 나서 이에 대한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진작에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버키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 뭐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굉장히 많은 분들 또 보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수익 누리셨다면 축하드리고 리뷰랑 지금 수익이 60% 넘거든요. 리뷰 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 버키 스튜디오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적으로는 3,400원 정도 그리고 3,400원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4,200~3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여유 있는 종목이다. 여유 있게 거기까지는 상승할 종목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굉장히 좀 움직임이 지저분했는데 오늘 마침 이 한창 요즘 넷플릭스에서 핫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마도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4,200~300원 저항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4,200~300원의 저항을 한 번에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은 4,200~300원이 왔을 때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쯤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재 60한5%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올라주면은 한 8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늘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호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호재는 그러니까 차트는 항상 호재보다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은 그 호재 정리를 하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맞기 때문에 항상 차트는 이제 호재보다는 선행을 한다. 이 친구들도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흥행할 줄은 몰랐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호재가 아니었어도 분명히 다른 호재로 상승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버키 스튜디오 말고도 제가 원래 2대 복구왕 개편 전에 2대 복구왕을 노리고 드렸던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이 있죠. 제가 수익률을 크게 불렀던 IA와 박셀바이오가 있는데요. IA는 조금 조정 중이고 박셀바이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역시도 제가 60%에서 100%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었죠. 두 종목 역시도 제가 복구왕을 노리고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버키 스튜디오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아직도 보고 있으니 버키 스튜디오 매수 못하신 분들은 두 종목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이 65.44%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OTT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게 이제 진짜 피부로 와닿거든요. 앞으로도 전망 계속해서 좋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약간 많이 올랐다,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OTT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TT 시장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컨텐츠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옛날부터 이제 K 들어가는 문화 쪽 관련돼서는 뭐 드라마 수출도 하고 예능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컨텐츠에 강한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많은 상승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네, OTT 시장 확대될 수밖에 없고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버키 스튜디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심주로 보고 계신 거 IEA 박셀바이오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6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정말 최재원 의원님 믿고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진짜 뭔가 이 천재소년 코난 같은 이미지로 늘 이렇게 주식시장도 잘 보시고 종목도 잘 선별해 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좋은 수익 함께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이 시간에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K탑 리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87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1,870원이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가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5% 넘게 하락해서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 K탑 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많이 오르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뭐 그냥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강하게 받았다고 보기도 힘들고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는데 반등에 성공하나 싶더니 여기서 굉장히 거슬리는 거래량과 이 음봉, 봉 모양이 나왔죠. 봉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이 종목 다시 한번 조정세로 들어가나 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여전히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매수가가 1,870원의 비중 1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가 자체는 막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막 엄청 좋다 이거는 아닌데 뭐 그래도 엄청 높은 뭐 이렇게 손절을 고민해야 될 정도의 매수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K탑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렇게 이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줬는데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전에 이제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발생했던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흐름인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770원에 새로 갱신한 고점을 넘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만약에 일단은 한번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오더라도 고점을 넘는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은 반등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라인이 한 1,480원 부근이 있습니다. 1,480원 부근이 있는데 이 전에 있던 이 222평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큰 음봉 거래량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면은 이전에 갱신했던 저점을 살짝 내려오면서 한 1,18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을 의식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 1,180원까지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혹시나 1,180원 부근까지의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비중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1,480원 오늘 지켜주고 있는 한 1,500원 부근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추가 매수 필요 없이 그냥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 일단은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상승 뭐 이 정도로만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 2,770원까지는 노리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한 2,450원에서
한 2,350원, 2,350원에서 2,450원 사이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날 나왔던 큰 음봉 거래량도 물량 정리보다는 매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확실한 근거가 없기는 한데 현재 흐름으로서는 물량 정리보다는 매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350원에서 2,450원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좀 강한 호재와 함께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2,770원을 돌파해서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역시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고민하실 매수가 비중 아니시니까 말씀드렸던 가격들 잘 기억하시면서 매도 잘 하셔서 뭐 수익 잘 챙겨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매집 구간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2,350원 이상까지는 일단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잘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컴투스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04,800원에 비중 30%입니다. 104,800원 자리도 아마 많이 하락해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구간일 것 같아요. 근데 컴투스 게임주도 아까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에 살펴봤었는데 종목들이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종목 아니면 막 상승하는 종목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컴투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차트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차트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한번 크게 올랐죠. 이때 오른 시기가 굉장히 멉니다. 이게 2000년도, 2010년도 초반, 2013년도, 14년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거기서부터는 그냥 크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을 계속해서 의식해봐야 되는 혹시나 박스를 계속해서 하단으로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의식해봐야 되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3번이나 돌파하지 못했죠. 3번이나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박스권 하단을 1번, 2번 그리고 이제 한 3번째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지라인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반등의 정리를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이 거의 다 오고 지지라인 하단이 거의 다 와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이 좀 큰 게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수가는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진입을 잘 하셨고요.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니 좀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장으로 보고 있지만 횡보 상승장입니다. 이게 수급이 돌기는 도는데 대형주들이 좀 이끌어내리고 있어요, 시장을. 그래가지고 지표에 좀 이 파동이 녹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많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투스 같은 시가총액이 막 1조 3천억,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이런 애매한 그리고 차트상에서도 매수의 근거가 강하게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이제 지지라인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린 세 지지라인은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반등이 나와줄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당히 익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막 밝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져가고는 있다지만 점점 게임도 뭐 이제 스트리밍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는 와중에 컴투스 같이 좀 오래된 회사가 좀 새로 이렇게 호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녹아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차트만 보면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방향을 내주고 있지 않다. 이런 종목은 확실한 방향의 근거가 제시됐을 때 매매하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등에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1차적으로 지지라인은 97,500원, 그 아래로는 75,300원의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만으로 보면 일봉상에서는 여기 97,500원을 지켜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한 10만 원, 12만 원 5천 원 정도까지, 12만 원 부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도전하는 게 아닌 오히려 이 박스권 하단인 이 75,300원 부근을 이탈해서 47,800원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이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 왔을 때
이탈을 한다면 무조건 잘라내시는 게 좋고요. 반등을 하지 않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먼저 오면 75,300원 좀 아래로는 이때 나왔던 68,300원을 이탈한다면 장기적인 박스를 이탈한다면 미련 없이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125,000원까지는 갈 것 같다고 해서 125,000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중간에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 10%, 20% 이렇게 수익이 나셨을 때 익절을 하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큰 박스죠.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박스가 이탈될 때는 아래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47,800원이 아닌 더 아래까지도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박스권 하단이 이탈된다면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탈출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는요.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네, 산 가격은 11만 7천 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11만 네. 7천 원의 10% 비중 정도 보면 될까요? 아, 네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요새 한 리터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 선에서 팔으면 될 건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사실 오늘 좀 상승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가 코로나 치료제가 정식 허가를 받게 됐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얼마나 네.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움 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1만 7천 원에 비중 10%. 예. 지금 좀 수익권이시네요. 예, 조금이요. 예. 아, 예,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종목 자체도 괜찮고 매수 자리도 괜찮고 비중도 괜찮은 아주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저항 라인은 뭐 네. 밑으로 빠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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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차적으로는 이 13만 5천 원에서 이제 14만 4천 원까지는 거의 뭐 상승이 거의 90% 이상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를 돌파해주냐 못하냐의 차이인데 이 셀트리온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헬스케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쪽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인 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한해서 뭐 다른 두 종목은 제외하고 이 셀트리온 형제들 중에 헬스케어에 한해서는 최고점인 이 17만 7,100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 라인이 13만 5천 원에서 14만 4천 원이 있는데 여기를 한 번에 힘있게 돌파할지 아니면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저항 라인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두 가격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 오면 일단 익절을 하시고요. 예. 익절을 하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켜주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꼭 해요. 꼭. 거의 99%의 종목이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익절을 한 다음에 더 올라간다고 그거를 쫓아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판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하면은 분명히 14만 4천 원을 지켜주나 한번 확인하러 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최고점이 17만 7,100원을 넘는 위에서 17만 7,100원을 넘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저항 라인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돌파하고 지켜줄 때 다시 잡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매매법이다.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단기로 봐도 장기로 봐도 헬스케어 종목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 보셔도 좋기는 한데요. 만약에 여기가 막히는 모양이다 하면은 일단 여기서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잘 하셨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어떻게 탈출하실 수 있는지, 수익 내실 수 있는지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 신수제요. 나노신 소재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43,100원에 6%요. 43,100원에 6% 비중이고요. 비중이 작으셔서 좀 다행인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매수하신 지? 그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서 좋다길래 그냥 매수했는데 그날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얼마 안 되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일단은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요. 윗꼬리도 달고 좀 내려와서 걱정은 되실 것 같습니다. 나노신 네. 소재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노신 소재가 43,100원에 이제 완전히 반등 흐름이다라고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네. 비중도 조절 잘 하셨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도 잘 받았고 반등할 때 나와준 거래량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이런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고요. 네. 근데 이게 조건이 41,5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지켜줬어야 되는데 못 네. 지키고 어느 정도 흐르는 모습이에요, 다시. 네, 그게 계속 흘러요. 네, 흐르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35,000원 부근까지의 추가 조정을 의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5,000원이요? 네,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바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통 지지라인을 좀 지저분하게 테스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종목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좀 중요한 자리마다 잘 터져줬는데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너무 차트가 좋으니까 이렇게 따라붙은 개인들을 좀 털어내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6%시니까 이대로 뭐 가지고 계시다가 네. 매도는 여기 고점 52,200원 부근 도전할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다시 여기서 바로 흘러내려온다. 오르지 않고 여기서 흘러내려온다 하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35,500원 부근까지 네. 내려온다면 네. 그때 거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5,500원까지 만약에 준다면 네. 일단은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 비중은 작으시니까 여기서 비중을 한 6% 더 채우셔서 매수가를 네. 확 낮추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올라준다 하면은 뭐 48,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오면 매도 고려해 보셔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할 정도 흐름 아니고요. 충분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아래로 한번 개인들 정리하고 가냐 아니면 바로 올라가냐 차이인 것 같으니까 잘 주고 계시다가 말씀드린 이 추가 매수 자리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면은 매수하시고 아니면 올라가면은 그냥 매도 잘 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나노신 소재는 35,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요. 상승하게 된다면 48,500원에서 5만 원 사이 목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프로가 42,200원에 20%. A프로고요. 42,200원에 20% 비중입니다. 42,200원 가격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계속 흘러내렸어요. 역시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손절 고민하시는 걸까요? 예. 손절도 고민하고 계시고 비중도 20%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약간 좀 부담감이 있는 비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A프로가 42,200원에 예. 비중 20%. 2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죠? 보면은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현재 좀 흐름이 애매하네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치고는 흐름이 애매한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 31,600원이 바닥입니다. 바닥은 맞는 것 같아요. 바닥이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이 맞는 것 같고 이 바닥을 완전히 이탈해서 뭐 신저점을 완전히 갱신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 번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현재는 뭐 지지라인을 지키는 건지 마는 건지 좀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예, 예. 좀 조금 더 러프하게 보면은 한 35,000원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5,000원까지요. 네, 그렇다고 이 종목을 조정을 거의 다 왔다는 뜻이지 추가 매수하라 이런 말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쏟게 됩니다. 많은 비중을 쏟게 되고 뭐 비중을 많이 쏟을 만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재 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다. 조정의 끝자락을 의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개인적으로는 47,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47,500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고 이 47,500원이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위니까 일단은 47,500원을 매도가로 생각을 하시고요. 예, 예.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강하게 2차 전지니까 또 어떻게 오를지 모르죠. 예, 예. 강하게 올라서 47,500원도 넘고 51,300원도 넘는다 예. 하면은 여기도 넘습니다. 55,000원도 넘을 거기 때문에 매도를 예, 예. 55,000원 넘어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게 예. 아니고 여기 47,500원이나 51,300원에서 다시 한번 막힌다. 예.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막힌다. 둘 중 하나에서 그러면 그때는 신저점 갱신을 의식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으니 그게 그 반등이 상승으로 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단순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인지는 그때 가봐야 아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저항 가격대 기억해 네. 놓으셔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신저점 갱신하고 바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바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제 뭐 금년 안에는. 금년 안에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금년 뭐 그렇게 아, 예.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두 달, 뭐 길어봤자 3달 안에는 한번 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많이 끌었기 때문에 한 번 예, 정도는 예. 반등이 나와줄 자리도 다 왔고요. 뭐 그렇게 예, 예. 뭐 짧으면 한 달, 길어봤자 3달 안에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수고하세요. 드렸습니다.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나가지만 추가 매수 전략보다는 그래도 상승할 때 반등 나타날 때 탈출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3,000원에 20%입니다. 53,000원의 비중 20%. 네.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올해 1월이나 아마 작년 12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번도 추가 매수는 안 하신 가격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고바이오 랩을 굉장히 고점에 사셨는데, 네, 이거를 뭘 보고 사신 거죠? 그냥 그때 올 1월에 산 거거든요. 네네. 네, 그때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아, 그 경제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고바이오 전망이 좋다고 해서 아, 그때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네네. 걱정입니다.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제약바이오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이 고바이오 랩이 네,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차트상에서 근거가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종목인데 일단 흐름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매수가인 53,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는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만약에 올라준다면 뭐 68,600원도 넘는 상승이 나와줄 확률도 없지는 않지만 그거는 정말 반반이고 그래도 돈을 투자하는 건데 반반인 확률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저점을 막 깨고 내린다, 저점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내릴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은 아니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일단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면 한 42,500원에서
한 47,500원 이 두 자리 중에 하나에서 막힐 것 같아요. 네. 두 자리 중 하나에서 막힐 것 같고 뭐 상승이 나와준다면 여기 28,500원 부근을 깨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뭐 내려가더라도 살짝 저점을 갱신하는 선에서는 좀 강한 반등을 나오면서 이 42,500원이나 47,500원까지 상승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평단을 낮추셔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뭐 매수가보다는 낮으니까 네. 하신 가격보다 낮으니까 손절하실 수는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은 다른 종목을 어느 정도 매도하셔서라도 지금 부근에서는 비중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이제 추매를 하면 네. 혹시나 추매하고 난 뒤에 더 떨어져서 네네. 추매를 더 보면 어쩔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매하기도 겁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상장하자마자 나온 큰 거래량들이 있죠. 양봉 쭉쭉 나오면서 이 네. 거래량들이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탈하는 적이 없습니다. 내리더라도 저점을 막 26,750원이 지금 최저점인데 막 2만 원이 깨지는 그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저점이 깨지더라도 뭐 깨져봤자 살짝 깨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탈한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올릴 의지가 아직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끝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탈출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 도저히 추가 매수하기 너무 무섭다. 손이 안 나간다 하시면 이 종목은 그냥 47,500원까지의 상승은 일단 보장되어 있으니 여기서 뭐 잘라낼지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안 하신다면.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제가 보기엔 20%를 더 하셔서 평단가를 42,500원보다는 낮게 만드셔야 돼요. 20%를 똑같은 퍼센트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닌데 거기까지는 해야 4만 원 아래로 평단가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20%는 더 해야. 제가 정확한 비중을 딱 계산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10%만 해가지고는 애매할 것 같아요. 굉장히 요 저항 부근에 평단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하실 거면 20%를 더 하셔서 평단가를 42,500원보다 아래로 내려놓으면 분명히 탈출 구간이 한 번은 옵니다. 이 종목은. 그러면 네. 기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쯤 되면은 반등하는 기간이 될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다운부터 한 8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쭉 거래량 없이 빼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현재로서는 반등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28,500원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인 건 맞습니다. 한번 이탈했다가도 지수가 흔들릴 때 한번 이탈했다가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줬고 거래량이 애매하긴 하지만 나와줬고 다시 한번 흘렀는데 28,500원을 만약에 지키고 반등을 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와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손절 없이 이 종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났다고 보기 힘드니까 꼭 가능하시면 추가 매수 꼭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42,500원 그리고 47,500원 저항대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28,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요. 28,500원이 지지라인이니까 지금 29,250원이죠. 그게 크게 차이 안 나니까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워낙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 최재원 의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렇게 좀 확 손실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소통해보시면서 재미있게 주식시장 매매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번에 확인해 볼게요. 보내주신 종목은 지트리 BNT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8,000원이고 비중 2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18,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아마 오늘 매수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주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매수가까지 도달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자를 이제 보내주셔서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매수가 부근이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 앞으로 전략만 좀 챙겨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지트리 BNT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트리 BNT는 현재는 좀 강한 반등, 큰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동안은 반등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라고 해도 막 그렇게 오래가 아닌 한 3달에서 4달만 봐도 27,600원에서 33,000원까지의 여기까지의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요 위에 27,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습니다. 한 27,000원, 800원 부근에 저항이 있는데 현재 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가 아닌 맞고 여기 27,000원부터 한 16,000원까지의 이 횡보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이게 지표라는 게 뭐 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표를 시키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두 확률이 거의 지금은 반반이다. 27,000원을 맞고 횡보 후에 올라갈지 아니면은 바로 올라가서 27,600원 그 위로 더 올라간다면 33,200원까지 도전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반반이지만 어떤 확률로 보든 두 확률 전부 다 27,600원에서 33,200원까지 상승은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트리 BNT는 뭐 중장기적으로만 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현재 매수가 괜찮으니까 27,000원 여기 27,000원에서 한 21,000원 사이의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는지 아니면 막히는지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대응이 어렵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올라간다면 갖고 있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뭐 27,000원 막히더라도 27,000원부터 16,000원까지의 이런 횡보 박스를 그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27,000원에서 21,000원 저항 막힐 때 익절하셨다가 내려오면은 뭐 다시 매수하시고 추가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27,000원 다시 테스트할 때 매수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그냥 27,000원에 반 익절하고 반만 가지고 가셔서 27,600원에 나머지 반 정리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셔도 되고 매매 스타일은 이제 자기 성향 따라하기 때문에 제가 딱 선택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조금만 기간을 두고 보면은 27,600원에서 뭐 최대로는 33,200원까지 상승의 흐름을 이 반등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확률이 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어디서 할지 어떤 대응을 할지 그 전략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3가지 전략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맞게 잘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트리 BNT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 생명과학 보내주셨고 매수가 46,250원에 비중 50%입니다. 역시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높습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현재 지금 37,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실도 워낙 큰데 그동안의 저가 부근을 버텼다라고 생각하면 18,000원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이제 매수가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더 버텨보면 될까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어렵죠, 차트가. 이게 2015년도에 19만 4,800원까지 갔다가 굉장히 11,000원까지 내렸죠. 이런 굉장히 좀 무서운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전에 상승한 것보다 큰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터진 거래량 가격대를 보면은 10,000원대에서 한 20,000원대입니다. 20,000원대라고 평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만 원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막 엄청 올라갈 거다. 여기를 넘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 갭, 여기서 만들어졌던 갭 부분을 완전히 메우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도 굉장히 무섭게 나왔죠. 점상으로 나왔는데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여기 42,400원의 저항대는 있지만 여기는 뚫고 올라가서 52,000원 정도도 한 번은 넘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렸던 59,500원 정도까지의 추가 상승은 확률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가가 높습니다.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최고점 부근에 오죠. 52,000원 부근에 오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고점을 맞고 내려왔다 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59,500원까지의 상승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해서 여기를 돌파한다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매도를 조금 평단 근처에서 비중 줄이시고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0.53%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3,123.7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음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조정받으면서 3,107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하지만 오후장에는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3,123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177억 원 매도, 기관이 2,71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5,054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LG화학이 오늘 7.99%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3% 하락하면서 1,037.4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시면요. 오전장에 조정받았다가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구간이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81억 원, 외국인이 39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44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환율이 좀 진정이 되고 코스피 시장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종목별 장세가 오늘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슈도 추석 연휴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다 소화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에 얽혀가면서 종목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위원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네, 현재 이제 추석 동안에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었죠. 많은 악재가 있었고 헝다그룹 일단은 악재가 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채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자를 납입하면서 단기적인 악재를 해소했습니다. 증시를 보자면 증시 차트를 보자면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현재 이 헝다그룹의 악재 자체가 이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끊어낼 정도로 이 파동을 절단하고 아래로 다시 돌릴 정도로의 악재다 이렇게 보기는 원래부터 힘들었고요. 원래부터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승 파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 파동을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현재 대형주들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시장 전체의 수급이 부족하죠. 이 상승 파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시장의 힘, 파동인데 그 상승 파동이 이 코스피 지표에 잘 녹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녹아나질 못하는 게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급들이 좀 개별주 위주로 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동 안에서 파동이 힘을 주지만 코스피 자체는 강한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정보다는 상승 횡보를 하더라도 상승 횡보다 내려오면 그대로 내리기보단 바로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에는 좀 강한 반등, 강한 상승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이 3,215를 돌파하기까지는 대형주를 계속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완전히 보일 때까지는 한동안은 개별주 시장이 계속돼서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까지는 더 개별주 시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있고요. 헝다그룹 악재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악재 해소가 아니냐, 나중에는 돌아올 문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헝다그룹 악재 자체가 애초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100조였는데 헝다그룹 악재는 350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악재, 이 채권의 이 성질이 아예 다릅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 100조 뒤에 레버리지로 일으킨 훨씬 더 큰 부채가 있었고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이 350조가 중국 국영은행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이게 갚기만 하면 문제되지는 않는데 애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이 시진핑이 뭐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규제만 하고 있지 않죠. 이제는 뭐 모든 규제를 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왜 헝다그룹이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헝다그룹은 애초에 상하이방 세력으로 애초에 시진핑과는 반대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이미 막 말도 안 되는 배당으로 계속해서 돈을 빼내가고 있었고요. 이 일이 터지자마자 회장은 바로 내려왔죠.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현금으로 돈을 다 땡겨놨기 때문에 바로 나왔고요. 바로 내려오면서 이제 헝다그룹 자체는 좀 껍데기만 남았다. 그리고 애초에 상하이방 파벌의 회사였기 때문에 뭐 시진핑이 살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헝다그룹을 죽이더라도 안 살려주더라도 나중에 헝다그룹이 잘못되더라도 세계적인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걸 통해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헝다그룹이 잘못되더라도 이 중국 국영은행의 부채였기 때문에 시진핑이 국영은행을 뭐 안 살려줄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도 다시 한번 이 헝다그룹이 위기에 빠져도 이게 세계적인 금융 악재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을 워낙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그 근거가 궁금했는데 지금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도 일단은 일시적인 것이고 리먼 사태와는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에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버킷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상담 좀 계속 가볼게요.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보내주셨습니다. SFA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42,850원에 비중이 25%입니다. 자, 42,850원을 매수하고 진짜 큰 하락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나왔거든요.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 SFA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일 약한 종목입니다. 이런 네. 좀 종목이 굉장히 약한데 차트를 좀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크게 차트를 보면은요, 그냥 장기적인 상승 추세죠. 이 상승 추세를 잘 타면서 말 그대로 우상향. 뭐 이게 유별난 거래량도 특출난 거래량도 없고 뭐 특출난 하락도 없고 그냥 박스를 계속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제가 제일 약합니다. 이런 종목이 굉장히 약하고 상승의 근거도 약하고 하락의 근거도 약하지만 언제든지 이 추세를 깨면은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는 굉장히 상승 추세를 기분 좋게 타더라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요. 일단 매수가가 42,850원 높죠.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탈출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종목인데 현재 그냥 좀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강한 반등을 보여준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 정도는 더 이 47,000원 부근에 이 상단 여러 번 돌파를 못했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입니다. 5번이나 도전을 해서 돌파하지 못한 이 가격을 한 번 정도는 더 도전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돌파한다면 51,000원은 100원은 넘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고 저점이 높아지니까 고점도 높아집니다. 51,100원을 돌파하겠지만 과연 이번에 47,000원 5번이나 돌파하지 못한 이 47,000원의 저항대를 6번째 도전했을 때는 돌파해 줄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당연히 5번이나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이 상승 추세를 깨버린다면 깰 확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깰 확률도 여전히 높고 깨버린다면 정말 강한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강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한 25,000원까지. 정말 강한 하락. 추세가 깨졌으니까요. 추세를 깨트린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추세가 깨진다면 한 번은 큰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추세선 긋는 법은 다 아시죠? 차트 크게 보시고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이어가지고 추세선 그으신 다음에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고
34,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렸던 이 47,000원 부근의 저항을 다시 한번 도전할 확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면 당연히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위니까 익절 잘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럴 일이 있어요. 이 43,400원도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는 뭐 엄청 강하다 이거는 아닌데 여기도 돌파를 못한다 하면은 그냥 추세를 깨러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 43,400원도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위죠. 그러니까 일단은 43,400원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47,000원을 도전해서 돌파하냐 못하냐를 지켜보시려면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막혀버리면은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라서 바로 내려왔을 때 대응이 안 되니까 일단은 비중 줄인 다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타는 종목은 언제든지 추세 이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번은 강하게 털어낼 확률이 여전히 있다.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SAPL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최재원 의원님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솔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차트는 제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강한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버킷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최재원 의원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이막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이막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